탐사기획 일사천리 2부, 화제가 된 이슈의 찬반 의견을 통해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보는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준비한 영상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지역 화폐를 발행한 전주시. 전주시를 마지막으로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모두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됐다. 2017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지역 화폐. 전라북도에서는 2018년 군산시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시작으로 지자체마다 지역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한다. 내년도 도내 지역 화폐 발행액은 약 9천억 원. 그러나 지역 화폐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은 분분하다.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보니 지역 화폐 쓰기를 꺼리고 또 편법으로 현금깡을 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역 화폐, 과연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슈 공방에서 만나본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도내 14개 시군 모두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일단 지역 화폐 제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김용호 변호사님은요? 예, 저는 그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은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 화폐가 우선 필요한 이유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소장님은 어떤 점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실제 코로나로 2020년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원한 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기도, 그다음에 이제 제 고향인 장수 같은 경우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했고, 실제 제가 우리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통해서 사실 인터뷰를 좀 잠시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 오늘만 같아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 상인들끼리 많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체감하는 바가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화폐가 사용되면서 지역 그 상권이 활성화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됐다. 그리고 소비라는 것은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소도시가 많은 시군 단위, 그러니까 군 단위가 많은 지역에서는 특히 더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김용호 변호사님은 네,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일단 효용성의 문제입니다. 군산시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발행 예정액이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5천억이고 그거에 대한 그 소요되는 예산은 약 566억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세금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관리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홍보 비용, 가맹점 관리비, 판매 관리비 여러 가지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물론 효과는 있을 겁니다. 효과는 있는데 그만한 예산이 투입됐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통 이제 남원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10% 할인해서 9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을 살 수 있는데요. 이거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걸 살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없어도 소비를 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정책인지, 일부 여유 있는 분들한테 그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한번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현금 깡의 문제입니다. 저 주변에서도 사실 심심찮게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5% 할인하다가 명절 때 10% 할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1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주변에서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걸 주변 분들한테 사달라 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누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구더기가 생기면 좀 걷어내고 또 맛있는 찌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정책적으로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이 보완하고 해서 좋은 제도를 갖다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는 좀 네. 다른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군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 5천억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566억 잡고 있는데 군산 시민을 30만으로 봤을 때 1인당 18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소수한테 절대 다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차라리 그 돈을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경우에 소수의 사람들이 상품권을 사서 이득을 보는 경우보다는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네네네. 모든 정책의 가장 큰 기본은 그겁니다. 투입되는 돈 대비, 예산 대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방책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제도는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 거는 저는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그 자료들, 그 효과들을 분명히 입증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는 충분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작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요. 네네. 사실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산을 갖다가 자기 돈이라면 시장이 군수가 자기 돈이라면은 이렇게 못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써야지 일부 소상공인한테 반짝이는 효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작년에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뭐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면 군산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서 군산 시내 가맹점의 66%가 매출이 실제로 증가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해요. 이것만 이제 또 놓고 보면은 뭐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된 거고 또 그 돈을 쓰는 소비자들도 어찌되었든 할인율이 있으니까 뭐 서로 윈윈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화폐를 꼭 부정적으로 봐야 하는 건지 변호사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매출을 당연히 증가하겠죠. 할인하는데 왜 증가 안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투입되는 예산 대비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 없다라고 보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제 남원시 같은 경우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고 10만 원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초과되는 또는 그 이상의 소비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시는데 아까 그 군산의 사례도 66%의 상인들의 얘기입니다. 투입되는 예산 고려해서 한번 그걸 정확히 그렇죠. 판단을 근데 해봐야 이제 됩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복지의 개념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예산 대비, 투여 대비 효과가 얼마가 있었냐, 그러면 얼마나 이유나 발생을 했냐, 그런 기업적 논리를 가지고 행정을 판단을 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네네. 어쨌든 경제 문제 때문에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지역의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경제적인 목적 가지고 한 겁니다.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한다면은 그 경제적인 목적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알고 해야지. 그거는 지금 이거는 행정에 대한 부족하다라고 조금 이해가 조금 더 아니라고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시골 지역에는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 소비처가 대도시로 옮겨지고 제 지역 장수의 경우는 전주로 옮겨지고 남원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의 소비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유에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차라리 네네, 그럴 네. 바에야 그 예산을 그냥 주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크다.
어차피 그 돈은 다 쓰여질 수밖에 없기 보편적 때문에. 복지 별로 좋아하시지 전 않으시잖아요. 원래 반대합니다. 재난지원금 반대합니다만은 차라리 네네네.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서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재난지원금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차라리 그걸 다 나눠주는 게 똑같이 그게 더 모두에게. 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지금 이 방법 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매출 등재 효과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적을 거고요. 부작용 더 많아질 거고 깡하는 사람, 부당이득 취하는 사람 더 많아질 겁니다. 네, 이 지역 화폐의 단점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장점은 강화하면서 지역 경제를 함께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양성민 소장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에는 80%에서 60% 이내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그런데 70%를 다 사용하지 않고 10,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면서 1,000원어치만 사고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들 실제로 얘기도 들었고 그런 경우들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보완해서 이 좋은 장점들을 좀 살려나가자. 네, 그럼 김용호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곡성 기차마을을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네. 입장료 5,000원을 내면은 2,000원을 지역 그 상품권으로 줬습니다. 그 곡성 군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이거 참 괜찮다라고 본 게 2,000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돈 더 씁니다. 이런 유인책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방식대로 계속해서 뭐 할인이나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면은 결국 그 피해는 다른 국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그게 가장 염려됩니다. 네,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좋은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의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부족함이 있다면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서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